사랑합니다, 고객님. 행복을 드려요.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환불해줘요.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거야? 저희 모습이 큰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 돈부터 내놔. 이 거짓말장이 사기꾼들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 앞에서 알짱 걸지 말고 그냥 꺼져! 죽여버리고 싶어! 네, 그러면요. 먼저 간단한 인사와 영화 개봉을 앞둔 소감을 들어본 후에 계속해서 본격적인 기자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최종태 감독님부터 차례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멸의 여자 그 영화를 연출한 최종태 감독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되게 반갑습니다. 예. 뭐 소감이랄 거는 뭐 소감보다 이따가 이제 질의응답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멸의 여자에서 정희경 역을 맡은 이음이라고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윤가현 배우님. 안녕하세요. 극중 황정란 역을 맡은 배우 윤가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정경 배우님. 안녕하세요. 윤승아 역할 맡은 이정경입니다. 네, 다음은 윤재진 배우님. 안녕하세요. 최지훈 역을 맡은 윤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원작 연극 연출가이시죠? 최원석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곡 불멸의 여자를 쓰고 연극으로 연출한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불멸의 여자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들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 표시하시면 저희 측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실까요? 네, 저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입니다. 영화 되게 재밌게 봤고요. 두 분 감독님이 다 계시니까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영화하고 연극하고 각자 감독님께서 반대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어떤 점이 달랐던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이제 찍으면서 어쨌든 연극이 이제 원작인데요. 그 영화 속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보이고 싶었다든가 그 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뭐 많은 분 계시지만 저기 그 임 배우님께도 좀 질문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웃는 역할이긴 한데요. 어떤 그 마음으로 좀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화보다 연극을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록 뭐 대학 시절이긴 했지만 뭐 제법 많은 작품을 이제 연극 연출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연극을 바라보는 뭐 태도랄까 시야가 조금 일반 영화 감독하고 조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하면서 애정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불멸의 여자 연극을 보면서 일단 처음에 드는 생각이 스토리가, 그다음에 주제가 그 상당히 영화적이다. 그다음 캐릭터들도 그렇고, 영화적인 요소들을 뭐 많이 발견을 했어요. 뭐 물론 그게 뭐 연극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영화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영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 만약에 이것이 영화가 된다라면은 그 어떤 무대라는 이제 어떤 거리를 갖고, 관객과 거리를 갖고 있는 그 무대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아주 좀 더 섬세한 감정들,
그리고 또 어떤 그 스토리에서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폭발되는 감정이 있다 하면 무대 연극에서보다 더 폭발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이 영화적 언어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연극이라는 거는 영화로 치면 뭐 씬이 하나인 셈인데 장소가 하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럼 상당히 지루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 문제가 제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역시 그 영화적 언어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제가 떠올렸던 거는 이제 옛날 20, 30년대, 1920, 30년대 이제 독일 표현주의 영화들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가장 아날로그적으로 좀 조명과 빛과 어둠의 대비, 그런 것들로,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뭐 그다음에 카메라의 이제 슬로우 모션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그런 것들로 그런 텐션을 좀 한 공간이지만 텐션을 한 호흡으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촬영 감독하고 조명 감독하고 한 달 이상 짰어요, 계획을. 커트마다. 이건 어떻게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섬세하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뭐 거기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 계시는 배우분들이 안대상 씨 빼놓고는 실제로 이 연극을 오랫동안 연기를 했던 분이어서 캐릭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럼 저가 이제 영상 연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극 연기의 톤을 유지하되 그 영상 연기가 필요한 부분에 그런 디테일과 더 이렇게 좀 강한 폭발력 같은 것만 이제 추가를 하면 됐었기 때문에 연기력들이 아주 일반 영화 저가 찍었을 때 현장에서 배우하고 마주쳤을 때하고 완전히 격이 다른 그런 연기들을 제가 담을 수가 있었죠. 뭐 이 정도로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극하고 사이가 지금 최종태 감독님께서는 연극을 보고 희곡을 읽고 굉장히 영화적이다라고 그 극찬과 과찬을 하셨는데, 전 사실 이 희곡과 연극을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좀 잘못 드셨나, 술 취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원신 원컷으로 무대 한 공간에서 한 4시간 정도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영화적 언어로 뭐 치환이 가능한 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첫 번째 시사회 작년 11월 달에 좀 거칠은 기술 시사회 때 영화를 보고 연극과 영화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제 페북에다가 적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연극이 어떤 인물의 골격이라든지 어떤 외형적 행동, 어떤 근육을 만들어가는데 치중을 했었으면은 아마 이 영화는 극단적인 클로즈업이라든지 빛과 어둠의 강력한 콘트라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인물의 내면 가해자가 돼버린 피해자도 있고 실제 가해자도 있고, 그 가해자들이 그런 폭력과 테러를 가하는 그런 섬세한 심리를 정말 그야말로 하이퍼리얼하게 드러내는데 매우 치중한 영화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극과 연극이 좀 근육을 치중했다면은 영화는 오히려 또 감정에 많이 더 치중했던
느낌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웃는 연기를 하냐고 물어보셨다면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평생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고객이 왕이다라는 거를 항상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부모님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여기 등장인물들처럼 다른 서비스업이나 또 그 외에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생계가 달린 일을 할 때 사활이 걸려 있을 때 얼만큼 진심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지만 하고 그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고객을 위해서 웃을 때도 있고 또 물론 억지로 웃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들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다는 역할을 맡은 게 좀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고스란히 전달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지금 일단은 뭐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극에서 이제 출연하시는 배우분들 그대로 이제 영화로 캐스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은 배우님부터 이제 그러면은 그 같은 캐릭터를 두고 연극과 영화에서 연기하실 때 차이점이 있으시다면 그거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연극에서는 제가 이 역을 맡았을 때 뭔가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이 배역이 무엇을 전달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를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자라고 할 수 없는 배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엇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로 더 존재했었더라면 영화에서는 조금 더 제 개인 전달자 말고 어떠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어떠한 상황을 겪는 상태일까라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가현 배우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연극 속의 황정란은 그러니까 가해자이면서 사실 피해자인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캐릭터인데 영화는 이제 조금 그게 연극의 희곡하고 좀 다르게 약간 가해자적인 성향이 조금 더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해고당해서 상처받은 그 노동자 감정 노동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연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사실 조금 고민됐었던 게 너무 가해자로만 비춰지지 않았나. 상처받은 영혼인데 그게 조금 걱정이 됐었고요. 네, 우선은 연극과 영화 둘 다 승아를 대할 때 사투리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연극에서는 좀 감정의 날것이나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영화에서는 이제 사이즈 안에서 그 날것이 더 많이 과장되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연극을 했을 때는 오랜만에 연기를 다시 시작해서 관객을 보는 것도 되게 좀 떨렸거든요. 그래서 관객이 눈에 안 보이도록 노력을 하자라고 연극할 때는 그렇게 임했었고, 근데 영화를 한다니까 관객보다 더 무서운 게 카메라인 거예요. 카메라가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카메라를 보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상대방을 보는 것보다 카메라를 보고 연기를 해야 돼서 더 많이 긴장하고 무서웠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롱테크가 있어요.
근데 카메라가 막 앞과 뒤로 막 옆으로 왔다 갔다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에 휘둘리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카메라를 사랑하기로 카메라와 연애하는 기분으로 해야지 난 지금부터 카메라와 썸 탄다 그런 마음으로 촬영 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 거기 이제 뭐 질문들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사실 이 영화는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 가서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뭐 대단한 스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투자를 받는다라는 거는 사실상 뭐 불가능하죠. 네. 근데 그렇게 영화를 이제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여기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그래서 뭐 그 앞 뭐 제작 지원 보면 이제 신용 보증 기금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구해 또 왔지만 쉽게 계속 빌렸다는 얘기죠. 그렇게라도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도 뭐 그게 뭐 한도가 있고 아무리 한 무대에서 찍는다 해도 영화는 영화니까 이 카메라 2대 쓰고 필요한 스텝은 똑같아요. 대작이나. 그러다 보니 뭐 제작비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극장을 저희가 일주일을 빌렸어요. 저기 부천에 있는 극장인데. 그러니까 뭐 하루 세팅하고 뭐 무대 설치하고 조명 달고 그러면 하루 가잖아요. 그러면 한 6일 뭐 6일 좀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자본으로 이거를 찍어내야 되는데 사실 기적은 그거예요. 뭐 커트 수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뭐 그전 작품을 저랑 같이 조연출했던 조감독했던 친구가 아주 진행에는 아주 천부적인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6일 안에. 그다음 6일 안에 못 찍으면 다시 이 극장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들어온다 해도 뭐 또다시 비용이 더블로 드니까. 그래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여기 배우분들은 다 이제 춥게 입고 히터도 못 키잖아요. 그죠? 겨울이니까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그 6일 안에 이거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영화를 찍어봤지만 이렇게 집중 그러니까 한 1분의 틈도 없이 9시에서 그것도 밤새도록 씻지도 못해요. 거기는 또 9시에서 문 열어서 9시에 문 닫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완전히 초집중해서 그 6일 안에 이 영화를 완성시켰다. 그것도 아주 적은 자본으로. 그 점이 저는 좀 저 스스로 그리고 여기 배우분들 참 뭐 좀 스스로 이제 인정해주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고 원작자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스태프분들의 그 캐럴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인센티브라고 하죠. 누가 그걸 믿겠어요? 이 영화가 흥행이 되신 인센티브를 받아간다고? 아무튼 모두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거 덕분에 탄생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만들어지니까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니까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정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제 영화 속 공간이 연극 무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극에 계셨던 배우분들을 그대로 캐스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좀 연극을 영화로 바꿀 때 영화적인 장치를 좀 더 많이 추가하는 그러니까 뭔가 배경이나 배우를 바꾸거나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연극을 좀 그대로 옮기는 데 충실하셨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서요. 좀 그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거를 한번 이게 뭐 한 공간에서 일어나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 공간에서 하루 찍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랬다가는 연극의 장점, 연극에서 느꼈던 이렇게 저한테 좋았던 장점을 다 놓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배우의 연기와 감정에 집중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배경이나 그 상황 자체가 리얼이면,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건 하나의 예술 행위로 서로 약속된 그게 있어서 배우가 어떤 감정적으로 오바를 한다거나 상황적으로 뭐 조명이 바뀌거나 뭐 아까 여기 자주 나왔지만 카메라를 바로 보면서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연극엔 독백도 있고 방백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대라고 하면 그런 표현들이 좀 자유로운데 만약 이게 실제 그 공간에서 뭔가 영화적인 표현을 과하게 하면 이거는 이상한 영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렇게 몰입이 아니라 이렇게 튕겨서 나가게 하는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연극의 재미가 뭔지를 제가 좀 알아요. 관객들이 왜 연극에 한번 빠지는 분들은 계속 가는지를 좀 알아서 그러니까 연극의 재미를 꼭 살려야만 이 영화는 되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들 처음에는 좀 걱정들을 했는데 이제 편집하면서 내 생각이 옳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음악이 좀 독특하지 않았나요? 예, 이 음악이 좀 아주 독특한데 이것도 음악도 기존의 영화 음악 방식이 아니고 이제 밴드,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각각 악기를 갖고 있는 연주자들이 4-5명 모여서 편집된 영상을 봤어요. 보면서 즉각적으로 연주를 해요. 즉각적으로 그 느낌을 그냥 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제작비 때문이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이제 이렇게 우리 영화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그냥 보통 그 영화 음악 감독님이 뭐 이 키보드 넣고 미디로 만들고 이랬으면 전혀 안 맞았을 텐데 그 현장성을 그대로 그 세션맨들이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갖고 그런 것도 실험적이었는데 이게 아주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융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이번 작품은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거는 제3의 뭔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A 더하기 B가 AB가 아니라 C라는 새로운 뭔가가 나오는데 우리 영화가 그런 것이 아닌가. 융합된 연극과 영화가 융합된 새로운 그 무엇? 보통 연극을 영화로 찍은 영화하면 도구빌 뭐 이런 말씀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융합된 어떤 제품?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스포츠월드의 김주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소재가 굉장히 시적절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다음 소위 같은 감정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찍으면서까지 또 감정 노동자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어떤 것들을 고발하고 싶으셨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 이거는 그 원작자가 답변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작품을 처음 처음 쓰게 된 게 2011년입니다. 2010년 경서부터 감정노동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2010년을 전후해서 우리가 이제는 일상 이용하는 뭐 이마트, 홈플러스 뭐 여러 가지 대형 유통마트가 동네를 이제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게 2010년 전후인데 2010년 전후해서 저랑 같은 동네에 살던
그 소위 말하는 재래 슈퍼마켓 동네 사장님이 옆에 생긴 대형마트로 인해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셨는데, 그때 제가 그 슈퍼마켓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그 슈퍼마켓 사장님이 저랑 어느 정도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그분이 저한테 자기 얘기 한번 쓰면 재밌지 않겠냐고 농담 삼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슈퍼마켓 아줌마 얘기를 써볼까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슈퍼마켓 아줌마, 슈퍼마켓 망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슈퍼마켓 아줌마들 망하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대형마트 캐쉬어로 많이 취직을 했었습니다. 뭐 갈 곳이 뻔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황정란 아줌마는 이 대형마트 캐쉬어에도 적응을 못 해갖고 잘리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제 이웃이죠. 제가 글을 쓸 때는 뭔가 고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고, 아마 우리 주변, 내 주변에 이런 삶이 무척 일상화돼 가고 있구나. 우리는 역시 자본의 노예로 계속 전락하는 그런 자본 구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방법이 나올까? 방법은 사실은 비관적이어도 별 마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소박한 바램으로 쓸 때 가장 소박한 바램은 자본주의 구조라는 것은 정말 극단적으로 폭력적이다.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자본에 의해서 공기 속에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무슨 유명한 경구처럼 우리를 잠식해가고 있구나. 그래, 우리 자본이 뭔지 한 번은 좀 느껴보자. 예,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작품을 한 13년 전에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13년 후에 이렇게 커다란 영화관에서 왜 상영회를 하니까 이게 또 웬일인가 싶기도 하고 무척 감개무량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을 하면 이제 우리 영화 포스터에 보면 이제 헤드가 카피가 사랑합니다 고객님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한 아주 소중한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단어들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몇 개가 있었어요. 그게 예를 들자면 꿈, 행복, 사랑 뭐 이런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거는 일상에서 가족들 간에서도 참 얘기가, 친구들 간에서 얘기 꺼내기도 참 쑥스럽고 속에 간직하고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단어들이 이제 어떤 자본 사회에서 활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본래 그것들이 갖고 있었던 그 순결성들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이용되어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웃음이라는 건 웃으면 복이 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미소라든가 종교에서도 그렇고 참 큰 의미인데, 그것조차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웃음, 이제 이런 그것들이 강요되고 그것이 하나의 노동행위가 되고 뭐 이런 현실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참 씁쓸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극단적으로는 이제 뭐 아주 비극으로 뜻하는 감정 노동자 뭐 사연도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 마지막 장면 이제에서 이렇게 우리 희경이가 활짝 웃으면서 자연과, 그러니까 답답했던 무대에서 밖으로 나와갖고 이제 대자연을 만나서, 그게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인지 후인지는 저도 몰라요. 어쨌든 한 인간으로서 가식적이지 않는
환한 웃음을 짓고 이렇게 그 모습으로 이제 끝을 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쓰러지는 것보다 어떤 가능성, 희망을 좀 찾고 싶었고 그 노래 제목이 다정이에요. 그 가사를 적었었는데 요즘 한참 뭐 다정함에 대한 것이 이제 이슈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용됐던 가짜를 진짜로 바뀔 때, 진짜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할 때 뭔가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우리의 행복이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S 이주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감독님과 그다음에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감독님께 이 영화가 영화적인 데는 아까 음악 말씀도 하셨고 조명 말씀도 하셨고 뭐 클로즈업 같은 영화적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명이 처음에는 그 약간 암바톤에서 흑백으로 넘어갈 때 처음에는 어떤 때는 흑백으로 가고 어떤 때는 암바로 돌아오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갈수록 그 경계가 약간 흐릿해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우분들께는 연극과 영화 연기를 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조금 다르게 연기해야겠다 이렇게 느끼셨는지에 대한 거를 배우분들께 다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식의 효과는 CG에서 하면 제일 깔끔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되게 간단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고르기가 싫어서 사실 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명의 강도와 사이즈만 좁혔거든요. 패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미묘한 차이가 났는지는 이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그 음악을 레코드판으로 듣는 것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제 이 영화를 제가 먼저 보여드렸죠. 그랬더니까 그야말로 시네마라고 시네마에다가 따옴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요즘은 뭐 영상도 너무 흔하고 많이 넘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좀 설정 자체도 약속을 하고 되게 아날로그적으로 촬영도 그렇게 하고 뭐 특별히 디지털이 들어가지 않은 뭐 그런 상태다라는 거. 조명 감독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조명해놓고 CG 같네 막 이러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좀 의미를 두고 싶어요. 예. 네, 영화와 연극의 차이점. 그러면은 그거는 윤재진 배우님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놀래라. 보통 저는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 처음이라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일단은 보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창피스럽지만 가장 첫 번째 신경 썼던 거는 다르다고 했던 거는 제 얼굴의 클로즈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짓 감정을 하면은 다 들통이 나겠구나 라는 거를 차이점을 느껴서 거짓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순서대로 연극은 순서대로 그걸 하기 때문에 몰입할 수가 있는데 영화는 스케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뒷신이 찍기도 하고 중간에 찍기도 하고 이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짜 얼굴이 더 티나면 안 될 텐데 따로따로 연결되지 않는 씬을 촬영하더라도 연결이 되게끔 노력하려고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신경을 썼고요. 또 보면서도 느낀 거는 연극은 메이크업이나 뭐 머리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배우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그 한 메이크업, 한 의상을 입고 끝까지 공연을 마무리를 하니까. 근데 영화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 얼굴이라든지 제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가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내가 스스로 먼저 챙겨야 되겠구나. 그런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었고 많이 부족했지만 노력을 하고자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랬습니다. 예. 우선은 연극에서는 관객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서 인물의 뭐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변질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배우가 신이 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우선 연극도 그렇지만 상대 배우와 호흡을 놓지 않으려고 집중했고, 그리고 영화에서는 더 카메라와도 호흡하는 방법을 계속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연극하고 영화하고 연기의 차이를 두지 않고 했습니다. 매체 연기를 처음에 했었을 때는 나는 연극 연기가 더 좋아. 영화는 안 맞아. 방송은 안 맞아.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 인물로서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서 연극과 영화에 딱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황정라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더 집중하고 했습니다. 저도 연기에 대해서는 연극은 앞에 다 말씀해 주셨는데 관객에게 하나하나 전달을 하려고 하고 상대방과의 호흡과 그런 서로의 약속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영화에서는 좀 개인의 저 혼자에게 좀 더 집중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연극이랑 영화가 다른 매력이, 저는 연극은 매회 연습을 하지만 그 순간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는 그 순간들을 기록해서 뭔가 하나의 기록이나 역사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연기를 어떻게 다르게 하기보다는 다른 매력을 느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통쾌했던 순간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화, 특히 상업 영화에서는 대사가 일단 길면은 그건 안 돼요. 그리고 길면은 무조건 왔다 갔다 편집으로도 어떻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연극이라고 이제 관객들이 일단 인지가 되고 나니까 뭐 이 독백들이, 긴 독백들이 다 있어요, 배우들이. 뭐 황정라의 독백도 있고 쭉 있는데, 그거를 영상적 그거 언어만 조금만 추가해주고 그냥 그 긴 대사를 그냥 해도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그 감정이 연극 무대에서 볼 때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 그때는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엄청 길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이 이렇게 그걸 해서 아주 속이 시원했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연극에서 황정라는 그러니까 마트 캐셔로서 일하다가 잘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그게 명확하게 중간에 희경과 승아를 대상으로 앉아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 여자의 어떻게 보면은 과거사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까 원작자이시자 연출가님이 하셨던 예전에 마트를 하다가 캐셔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그게 다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정말 가해자인데 나중에는 저래서 저랬구나 라면서 이 여자를 또 동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영화에서는 흐름상, 그러니까 처음 시나리오상부터 조금 변화를 줘서 나오긴 나오는데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제가 보면서도 왜 저래?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연을 할 때는 정말 공연의 3분의 1을 뒤통수 연기만 하거든요. 객석을 안 보고 뒤통수로만 연기를 하는데 관객분들 중에 연극 끝나고 나서 뒤통수 쳐버리고 싶었다고 무대 올라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싶었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저 여자가 왜 저럴 수밖에 없고 저 여자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자본에 의한 피해자였구나. 해고를 나간 여자이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 부분이 희경의 대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9번 아줌마 캐셔 근데 왜 나한테 저래? 라는 식으로 약간 흘러가는 식이어서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웠고 그렇다라면 이제 그게 더 명확해졌으면 정란과 희경의 그 상황들이 명확해졌으면 이게 그 정말 감정 노동자의 원죄 그러니까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건 이제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니까 다른 생각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일단 연극은 되게 길었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연극은 1시간 50분이었습니다. 1시간 50분. 많이 길지는 않았고. 20분 정도. 이것도 변명이 안 되고. 어쨌거나, 저는 이제 불멸의 그래서 이제 원작자한테 물었어요. 왜 불멸의 여자가 희경 아니냐?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그럼 희경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극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황전남과 희경과 이게 파워 밸런스가 거의 비슷해요. 감정의 깊이도 그렇고. 근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만 밀자. 이래 갖고 이제 희경으로 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황정란의 속 깊은 속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원작자님은 좀 마음이 넓으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안에도 다 착한 게 있고 이렇게 그런 게 인생이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몰입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극단적으로 그래 윤가은 씨한테는 좀 많이 미안했어요. 제일 힘들었어요. 다른 배우들은 그냥 연극에 했던 캐릭터를 그냥 하면 됐었는데 윤가은 씨는 연극하고 좀 많이 특히 후반부에서는 많이 바뀐 캐릭터를 해야 돼서 많이 혼돈스러워하고 힘들어했죠. 예. 네, 답변 감독님까지 해주셨는데 뭐 괜찮으셨는지요? 예, 하지만 근데 영화로 봤을 때 원작자로서 봤을 때 드라마의 구성과 인물의 깊이 이런 건 오히려 연극 나오는 황정란보다 더 진일보하지 않았나. 그리고 원작에 나오는 정의용의 마지막 처리보다 영화가 훨씬 더욱 사실과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만져야지 발전하는구나 라는 또 평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영화가 대본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원석 감독님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이게 시간상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해도 될까요? 예,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잘 봤습니다. 저는 일반 관객이고요. 이게 혹시 이 작품이 무대화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극단 대표니까 이제 연극 제작자인데요. 현재로는 전혀 없습니다. 영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빠뜨린 얘기가 한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오늘 안내상 씨가 못 나오셨어요. 그게 참 아쉽는데 지금 마지막 날까지 스케줄 조정을 하다가 못했는데
사실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제일 아주 큰 힘, 뭐 모두가 그랬지만 또 거기에 또 한 몫을 하신 분이 안내상 씨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내상 씨하고 저는 대학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작품에는 다 안내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여건에서 이게 뭐 이제 기존에 연극했던 배우도 훌륭한 배우인데 리얼러티가 떨어져요. 나이가 좀 어려요. 연극은 그게 가능한데 영화는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또 지명도도 있고 해야 돼서 이제 안대상 씨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정상적인 출연 뭐 그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안대상 씨가 이제 대본을 보고 아주 흔쾌하게, 예, 그래서 뭐 그 담배 2보루 사줬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많이 고맙습니다. 많이 고맙고, 그래서 이 영화가 꼭 좀 잘 됐으면 싶은 게, 진짜로 정말 다 진짜 헌신했거든요. 배우들, 스태프들 다. 그래서 꼭 어떤 식으로든지 좀 보답이 됐으면 하는 제작자이자 연출자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요. 혹시 기자님. 네, 영화 너무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 영화 칼럼니스트 이하영입니다. 저기 희곡 쓰신 연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감독님이 파워 밸런스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여성들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이야기라고도 보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되는, 전부 다 저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와 그리고 애정의 문제에서 좀 불안과 결핍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불안한 자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여성들의 세계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렇게 약자들 속에서 더욱 긴장되고 첨예해지는 그런 권력 관계를 설계하실 때 어디서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은 배우님께 희경이라는 인물이 승아를 굉장히 아끼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밑에 다른 감정이 있는데 그냥 보여지기를 그렇게 하는 건지 하는 의구심이 지금 살짝 들어가지고, 그래서 승아를 대하는 그 연기를 할 때 어떻게 그 인물에 대한 해석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희곡을 몇 작품을 쓰고 공연하고 그러는데, 제 작품에는 여성 주인공이 많이 나옵니다. 생긴 거랑은 다르게 섬세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자를 다루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전쟁 나면은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이가 전쟁 나면 가장 많이 다치는데, 그 이유가 뭐 누구나 알다시피 힘이 약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려고 보호하려고 애써도 외부적 무력과 폭력에 의해서 가장 쉽게 침범당하는 세계가 아마 여성과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골이 우리 주변에서, 뭐 남성도 약한 고리가 되게 많은데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여성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역을 맡은 배우마다는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음이 해석한 희경이 승아를 바라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여성들끼리의 뭔가 고충들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 우정이 있고 전우애가 있다라는 거를 좀 그런 부분에서는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승아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한정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붙어 있고 다른 사회적 시간을 보낼 시간은 별로 없고, 그래서 정말 동료애나 뭐 동생같이도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또 과거에 남자를 만났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더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저는 계산을 하고 승아에게 대해준 건 아니었고, 진심으로 제 과거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은,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대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간담회를 이것으로 좀 마치고 간단하게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태 감독님 먼저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 뭐 저는 마지막으로 할 말은 뭐 명확합니다. 좀 감히 좀 도와달라고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영화 자체도 그렇지만 뭔가 한국 영화 산업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감정 노동자라는 이런 측면, 특히 또 영화 코로나 시대 때 기획을 했어요. 코로나 때는 뭐 영화도 영화였지만 연극은 뭐 아주 그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뭐 해서 했는데, 연극 산업은 진짜 많이 힘들어요. 지금 배우님들도 진짜 힘들게 그래도 연기라는 걸 그거 나가는데, 이 영화를 이제 시사에 처음 했을 때 연극계 분들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막 어떤 분은 우시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영화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찍는 연극이 그대로 이렇게 영화가 됐다는 그 사실을 되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새로운 이런 것들에 세상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은 배우님. 예. 일단 저는 연극이랑 영화나 어떠한 그 외의 장르 상관없이 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아한다고 느끼고,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 작품을 계기로 장르에 상관없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봐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감정 노동자 얘기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를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연극과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보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선배님 말씀, 그리고 연출님들, 감독님 말씀처럼 연극과 영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얘기하니까 다 앞에서 얘기해가지고 할 말이 쪼는군요.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영화가요. 불멸의 여자 영화가 재밌고 좋은 작품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봐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바람은 이 영화가 길게 상영됐으면 하는 마음 한 가지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네요. 영광입니다. 저는 부디 이 영화가 2주 이상 상영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여배우님들이 좀 유명해지셔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다음에 제 연극에 출연해서 돈 좀 벌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간담회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토타임을 갖고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윤가연 배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이어서 이정경 배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윤재진 배우님 단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감독님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단체 사진, 단체 컷 촬영이 있겠습니다. 아가씨 파이팅!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 많이 사랑해달라고 하자. 네.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제발. 이것도 따던데? 이것도 한다. 이거? 하트, 얼굴 하트. 몰라. 이렇게 하는 거 있어.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토타임 마치고 기자간담회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4월 5일 불멸의 여자의 개봉일까지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